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그 부동산 시장 항상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질문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시원하게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6344-7551번,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내용 잠깐 살펴보니까요. 강남구 집 10채 중 4채는요. 비강남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가구 비중도 가장 높은 구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오늘 강남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자,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강남구 10채 중 4채가 비강남구민. 여기 무슨 소리냐. 강남 같은 경우가 의외로 다른 비강남자분들이 갖고 계신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잘 보면 그래도 부동산만큼은 강남 쪽에 내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는 높은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주택 보유 가구 현황을 보니까 전체 1000만 가구 넘게 이렇게 또 무주택자구는 860만 가구인데요. 1주택 이렇게 780만 또 210만 2주택이 3주택 77만 수로 나타나는데 이랬을 때 그 2주택 가구 소유주에 대한 분포를 보면요. 다주택 가구 비중이 높은 시구를 보니까 역시 강남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초구 이렇게 강남권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이 높은 시군구를 보니까 용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천 이런 식으로 또 강남구도 이렇게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강남이 강남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 또 전국 전역으로도 강남에 대한 집중화 현상은 높다.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윤환 대표와 함께 강남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1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리적인 매매 전략 위에 이번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세미나 큰 주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거고, 아무래도 계속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건강보험료 또 세금 이런 관련돼서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는 시간,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완벽히 풀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또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재개발, 재건축, 다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잘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오셔서 도움이 될까 말까 망설이긴보다도 분명히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로 꾸며져 있는 세미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주제는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강사는 이윤한 대표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일시는 이번 주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이고요.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02-6344-751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시나요? 저는 중랑구 면목동 네. 면목 5 재건축 34평 네네. 4층을 분양받았어요. 실거주 입주로요. 네네. 근데 향후 전망과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면목 라운 프라이빗 맞으신가요? 면목 재개발 5지구. 면목 재개발 오지고요. 예, 라운 프라이빗. 네네네. 34평짜리 분양 받으셨고요. 네네, 4층이에요. 4층으로요. 타층, 25층. 네, 25층으로요. 예, 예. 네, 실거주 목적으로. 중간차는 환하게 볼 수 있는 네네. 거더라고요. 네, 혹시 분양하실 때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4억 5억 5,500이에요. 네, 5억 5,500만 원에 분양 받으셨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 2020년 6월에 입주고요. 네네네. 2022년이요. 20년. 20년에 입주하시고요. 네네. 네네. 면목동 면목 라운 프라이빗 분양 받으셨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네네. 오늘 전화 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 조언도 들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네네. 밝은 만큼 제 답변은 긍정적으로 일단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면목 5주택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분양하는 거를 이제 받으셨고요. 네네. 분양 받으신 금액이 평당 한 1,600골로 받으셨네요. 5억 5천 정도 되니까. 5,500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위치가 이제 장안교 사거리 근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하철역에 가깝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좋은 위치에 있고요. 네. 향후에 면목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면목선이라는 그 경전철 개통 예정에도 있으니까 네. 입주하고 이제 2020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나 지금 경전철 개통 예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교통 계획과 좀 맞물려서 좀 이렇게 향후 전망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근처에 특히 이제 면목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 새 거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워낙 그 아파트 지구가 아니라 단독 다세대 지구인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도 귀한 데다가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면목 한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에 반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또 이 근처에서 아파트를 희망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아파트보다는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주고 이제 새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조금 잘 하셨다. 경쟁률도 제가 알기로는 그 30평대 기준으로 한 4대1 정도로 됐었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20평대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만약 또 20평대를 신청을 하셨다라고는 아마 그 당첨되기는 좀 어려웠을,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던 게 20평대인데, 어쨌든 30평대 말고 또 이제 40평대도 있는데 30평대를 굉장히 좀 잘 하시지 않았냐.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또 입주 이후에도 바로 뭐 매도하시기보다는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전세금 상승 비율에 맞춘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긴 네.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왜냐하면 요즘처럼 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네, 또 네.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런 네. 새 아파트의 인기는 굉장히 좀 몰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거고 하니까요. 기분 네, 좋게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세대수가 좀 적어요. 네, 그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거라는 장점.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 400 몇 세대 되잖아요. 450세대. 예, 근데 네. 새 거라는 장점은 분명히 그 안에, 그 근처에 있는 수요층들을 상당히 좀 끌어당길 그 법하니까요. 너무 그건 네, 네. 그 작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네. 네, 대표님께서 입주를 축하드린다라고 말문을 여시면서요, 긍정적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시청자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은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369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경희대 인근에 이 신축 다세대 매물을 수익형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경희대 인근, 좀 입지적인 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좀 괜찮을까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신축 다세대를 수익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대학교가 이제 66개나 있어요. 뭐 크고 작은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략 뭐 한 30개는 넘을 텐데, 어쨌든 61개 중에서 이렇게 좀 큰 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학생 수요층들에 대한 수요 공급 논리로 따져서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는 다세대 신축은 굉장히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쪽 경희대라든지 외국어대학교라든지 근처에 있는 신축 다세대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희세 가치가 높은 거죠. 물론 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신축을 조금 약간 비싸니까 원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헌거, 또 뭐 자취라든지 하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거주 환경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뭐 지방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곳에서 좀 거주를 싶은데, 그렇지 이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그런 뭐 다세대 신축 형태들이 많이 없고요. 또 근처 오피스텔도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축 다세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형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어떤 겨냥, 어떤 그 방향성을 잘 찝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팁으로 제가 이쪽 근처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경희대 근처에 있는 이런 그 주거 형태에도 굉장히 좀 좋기는 한데요. 좀 넓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내 물건의 공급의 희소 가치를 조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희대 쪽 말고 이제 외국어대 근처에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 근처에 특히 뭐 이문동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대학교 근처 수익형으로 이제 다세대 신축 좋다.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공급의 희소 가치를 더 따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서울 대학가의 매물이라는 점도 좋고요. 신축 다세대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형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전략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그 흑석동 재개발하고요. 네. 그 잠실의 우성 4차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무주택자여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음 내년 정도에는 이제 가점 한 50점 정도가 되는데 네네. 청약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한 곳 보고 계시고 또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이 두 가지 매물 중에 하나를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은 가점을 가지고 청약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근데 주셨습니다. 흑석동하고 네네. 잠실 재건축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금 주택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청약 통장으로 가점 50점 정도가 내년에 되는데 네네.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좀 하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하는 편이 사실은 나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단지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금액은 얼마냐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지만 예. 좀 좋은 곳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청약 통장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순서를 지켜가는 게 사실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택지지구 있잖아요. 네. 그 서울 근교에 보면은 이제 뭐 가밀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지금 뭐 청약 가점이 뭐 5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넣어보는 시도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점 점수가 그래도 막 경쟁이 치열한 곳은 50점 갖고도 택도 없어요. 예. 막 그래서 60점 한참 제가 넘어야 65점이나 돼야지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시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청약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 서울 근교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게 아닌 주택을 조금 구입하는 측면에서 보신다 하고 지금 하나는 흑석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송파에 있는 우성 4차니까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시려는데 둘 다가 금액이 좀 올랐죠.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지역이나 위치는 너무 좋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금액 오른 거에 비해서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일단 둘 중에서는 저는 흑석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잠실에 있는 우성 4차 같은 경우는 뭐 위치도 제법 괜찮고 향후에 내년에 이제 그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9호선 라인하고 멀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이게 이제 84년 그 입주된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저층은 아니고 중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지지분 비교를 해서 어떤 조합원에 대한 이익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거의 30평대가 10억까지 오른 상태에서 네. 거기서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이 몇 억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재건축하기를 좀 반기질 않겠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건축하는 것도 사업성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지금 어쨌든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돼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아예 거래를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괜히 사서 금액도 오르지 않는데 묶이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우성 아파트는 조금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고요. 예. 반대로 흑석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게
일단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새로운 아파트 새롭게 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거나 하면은 이 반사 이익을 흑석동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흑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개발 이런 부분보다도 반대로 이제 새 아파트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아파트를 이제 선정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이 흑석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제일 유리합니다. 하지만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거고요. 예. 그렇지 못한 여기 뭐 예를 들어 3구역이라든지 9구역이라든지 예. 이쪽에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반해서는 그래도 지하철역이 조금 멀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좀 위쪽이라도 좀 지하철역하고 약간 멀더라도 좀 가격이 약간 이렇게 저렴한 쪽으로 해서 하셔야 왜냐하면 네. 그 강남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강남을 피해서 이렇게 넘어가신다 했을 때 지하철역 근처가 너무 비싸다. 강남하고 큰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네. 굳이 그쪽을 선호하시는 분보다는 야, 그래도 내가 흑석동에 가는 이유가 여기 너무 집값 비싸서 일로 넘어가는데 여기부터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흑석동으로 넘어가겠다. 그런 마인드의 수요층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남들이 누가 많은 그 수요자들이 찾느냐를 갖고 내 물건이 내가 선행 투자 그리고 추격 매수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에 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 하신다 그러면 흑석동에 뭐 조금 3구역이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도 향후 시세 상승 가치로 보면은 충분히 뭐 10억 정도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약간 팁을 좀 드린다면은 예. 사실 이쪽 흑석동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노들역 근처 있죠. 네네. 노들역 근처 지하철 그러니까 아까 흑선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싼데 반해서 노들역 근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싸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새 거를 노리고 저기 할지 모르지만 요 노들역 근처에 있는 한강 쌍용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하철역 가까운 장점은 있지만 99년도에 입주한 16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노후되고 또 그 소규모 단지고 이런 단점인데 이런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층들이 오히려 더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같이 겸사로 비교를 해 보시면서 왜냐하면 예, 어차피 혹시 지금 입주를 하실 건가 아니면은 뭐 좀 사두고 이렇게 나중에를 입주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주택이니까 저희는 그리고 네. 저희 남편이 실은 직장이 여의도여서 네. 실은 저도 그 흑석동 3구역을 네. 조합원 T를 살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T가 보통 한 2억 3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분양을 받는 게 나은지 이제 그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예. 뭐 새 아파트 가시는 게 좋긴 한데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저 같으면 쌍용 아파트 같은 데를 왜냐하면 지하철역 워낙 가깝기 때문에 지금 예. 여의도 출퇴근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내 집만큼은 최대한 뭐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새 아파트 기분을 내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한번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쌍용 아파트가 혹시 추가 상승분을 기대할 있어요.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이 예.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성 4차 아파트와 흑석동 재개발 중에서는 이 흑석동 매물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봐주셨으니까요.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이외에 더 궁금하다 하는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또 무료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계속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또 세미나 아까 언급해 드렸었죠?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